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습니다. 출국장 대기실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공항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정호 씨는 손에 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허리는 다소 구부정했지만 얼굴에서는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한 서양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항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승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소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의 여권 케이스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비자와 출입국 스탬프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어요. 박정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선 젊은 서양인 무리가 그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도 비즈니스석인가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례한 말이 들렸지만 박정호 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하자 혼잡은 더욱 심해졌어요. 일부 승객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죠. 박정호 씨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무리의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이 더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금발의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VIP 고객입니다. 먼저 통과시켜 주세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다른 승객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진땀을 흘리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어요. 죄송합니다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소란 속에 묻혀버렸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며 더욱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런 상황을 수십 번도 더 겪어본 듯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여권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봐요,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한 서양 여성이 박정호 씨를 밀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 씨의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려 하지 않았죠. 박정호 씨는 천천히 몸을 굽혀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금발의 남성이 카운터 앞으로 밀고 들어가 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상관을 불러오세요. 당장. 공항 직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의 걸음에는 어떤 위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그를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봤지만 박정호 씨는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마치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걸어갔습니다. 박정호 씨는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죠. 뒤에 계신 분, 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금발의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박정호 씨는 천천히 여권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여권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공항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여권을 펼치자마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죠. 네, 이게... 직원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권 안에는 특별한 유엔 명예사절단 표식과 함께 유엔 평화외교 공로상 수상자 표기가 선명했습니다. 수십 개국의 외교 스탬프가 빼곡히 찍혀 있었죠. 직원은 고개를 들어 박정호 씨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그의 눈에 노인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박정호 대사님, 맞으십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찼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금발의 남성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이 할아버지를... 그의 말은 직원이 보여준 여권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여권 안의 내용을 본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이분이 박 대사님이시라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사라니 설마 그 유명한 중동 평화 협상을 이끌었던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갑자기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박정호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박정호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십 년간 세계의 갈등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온 외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급히 상관을 불렀습니다. 곧 공항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박 대사님, 이런 불편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소란을 피우던 외국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무례하군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커다란 종이 울린 것처럼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금발의 남성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죠. 다른 이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금발의 남성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를 밀쳤던 여성도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대사님.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질서를 지키며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혼란스럽던 현장은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공항 관리자는 박정호 씨를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같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더 큰 존경심이 현장을 감쌌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차례가 되자 여권을 건네고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그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은 그를 향해 있었죠. 한 노인의 존재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박정호 씨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 대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안내받은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의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발의 남성도 우연히 박정호 씨 옆자리에 배정받았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남성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대사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이 정말 부끄럽네요.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그의 말에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했던 노인이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런 커리어를 쌓으셨는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정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진정한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박정호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37개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그 교훈을 직접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만 높이느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박정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죠. 중동에서 휴전 협상을 이끌었던 이야기,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마주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엔에서 일할 때는 항상 조용한 힘을 믿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죠. 그의 말에 금발의 남성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 승객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박정호 씨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대사님, 지금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박정호 씨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죠.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의 부재가 모든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경청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금발의 남성은 자신도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사님께 배운 것처럼 제가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박정호 씨의 이 말은 마치 삶의 진리처럼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기내 승무원이 다가와 박정호 씨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기장님께서 비행 후 잠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정호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명성은 생각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었나 봅니다.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금발의 남성은 명함을 꺼내 박정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정호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정호 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존경의 뜻을 표했어요. 그는 모든 인사에 겸손하게 응대했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중 한 청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박정호 씨의 손자 민우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박정호 씨는 천천히 걸어가 손자를 포옹했습니다. 졸업식에 늦지 않아 다행이구나. 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세요. 친구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박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유엔에서 일하셨던 박 대사님이세요?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젊은이들은 더욱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예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금발의 남성이 다시 한번 박정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박정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차로 향하는 길에 민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비행은 어떠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박정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없었단다. 그저 조용한 비행이었지. 그의 말에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그날 저녁 민우의 졸업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파티 중간에 민우의 한 친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SNS에 박 대사님 해시태그가 트렌딩이잖아. 모두가 모여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해시태그 한국 노인의 품격, 해시태그 진짜 엘리트란, 해시태그 침묵의 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항에서 찍힌 박정호 씨의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이 그날의 일을 공유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정호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죠.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관의 모습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도 존중받는 것.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우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으셨어요? 박정호 씨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단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배려로 증명되는 것이지. 며칠 후 박정호 씨는 금발의 남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단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침묵의 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외교라는 것을. 박정호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믿어왔으니까요.